안녕하세요. 찾아라 돈 버는 부동산 MC 이호선입니다. 오늘은요,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중동 신도시 편 얘기하면서 이번 주 일산 신도시 얘기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꼭 봐야 된다고, 언제 방송이 올라오냐고 막 물어보고 질문하고 찾아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오늘은 일산 신도시입니다. 김학년 소장님, 오늘 일산 신도시입니다. 일산 신도시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요. 진짜 찾아오기라도 했어요. 찾아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찾아라 동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찾아오는 저한테 거예요. 찾아와서 꼭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한 분은요, 본인 그 남자친구가 네. 일산 쪽에 있는 아파트를 네. 당첨이 됐다고. 진짜요? 네. 아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뭐 다른 거 상관없이 결혼해. 빨리 결혼해라. 결혼해라. 일단 결혼하면서 명의도 좀 이렇게 옮겨주시죠. 공동명의로. 공동명의로? 공동명의로 결혼 선물로 달라고. 단독 명의로. 좋네요. 네. 네, 딱입니다. 네. 중동 신도시요. 네. 네, 지난주에 그 김학년 소장님께서 조금 부족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예, 그냥 시간이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쉬워서 네. 개인적으로 조금 네. 조금 추가 설명을 드렸으면 해서요. 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중동 신도시는 92년도에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신도시는 보통 이제 1호선 라인 위주로 생겼었는데 7호선이 2000년도 후반에 생기면서 네. 상동 신도시랑 시너지가 나면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금 이제 돈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중동보다는 상동 쪽에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좋고 아마 투자도 아마 그쪽이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앨리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 아파트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지금 주상복합 부지 몇 개 남은 거에만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비쌉니다. 그건 원래 상업 지역이라서 비싸요. 네. 주거 지역이 아니라서 평당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보통 1,700, 1,800에 분양을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수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몇만 세대 분양하는 게 아니라 네. 고작 몇천 세대 되거든요. 몇천 세대도 아니고 1,000여 세대 뺏기 분양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새 아파트 수요도 있어요. 그래서 새 아파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 아파트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돈이 여유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7호선 라인이라든지 1호선 라인을 선택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주변에 새 아파트 공급 개발 계획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흥시도 많고 옥길 지구도 많고 예. 인천 부평구에도 많고 또 광명시나 구로구, 목동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동, 상동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시세가 좀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 한 3, 4년 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원래 1,000만 원대였었는데 지금 그래요? 1,400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동 펠리 푸르조 같은 경우가 미분양이 났다가 기존 아파트가 1,400까지 올라오니까 얘가 1,600억만에 분양해서 미분양 났다가 1,700까지 올라간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중동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바로 오를 타이밍은 아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사두시고 좀 잊어먹으시는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 보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일산 신도시. 네. 찾아라 돈 버는 부동산. 네, 여행 한번 떠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산 하면요, 저도 사실 좀 잘 알아요. 네. 저는 뭐, 살아본 건 아니지만, 일산에 가면 모토쇼 하죠, 킨텍스에서. 그러네요. 모토쇼 하네요. 네, 그리고 그 고양시에서 꽃박람회. 꽃박람회. 네, 맞아요.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사회 보러. 진짜? 아, 네, 진짜. 네. 저 매년 갔었는데 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렇죠. 그냥 MC가 왔나 보다 싶었겠죠. 그렇죠. 네. 그 앨리스 대표님도 일산 신도시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솔직히 안양에서 일산 되게 멀잖아요. 네. 근데도 또 이제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그쵸. 워낙 잘 돼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어릴 때 가서 막 김밥 사서 돗자리 깔고 앉아서 막 먹고 놀다 오고. 아니, 일산 신도시 초창기 생겼을 때 호수공원 갔더니 와,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그 맞아요. 충격이. 되게 예. 놀라운 게 네. 인공호수공원이에요. 네. 자연공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자연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공으로 만든 호수 중에서는 제일 컸고 와. 지금은 더 큰 게 있지만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센세이션이 일으켰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햇빛에 물이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요. 그 반짝반짝 빛나는 햇빛을 보면서
뛰어요. 조깅 코스가 야. 짧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3.5km 정도 되는데 네. 그 미국의 센트럴파크에서 뛰는 그런 와, 느낌이 그쵸, 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굉장히 인라인도 인기가 많았죠. 이렇게 타고. 예, 맞습니다. 네. 자전거도 타고. 그렇죠. 네,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인라인 뒤로도 타거든요. 그래서 호수공원에서 인라인 뒤로 이렇게 하면서 좀 노셨군요. 펌도 좀 잡고. 네. 자세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아, 이거는 저기 나이트클럽 스텝인데. 아니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에 그 오아시스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롤러스케이트를 좀 타니까 네. 자연스럽게 인라인은 그냥 되더라고요. 그렇죠. 뒤로 옆으로 앞으로 네. 뭐. 롤러스케이트 다 타면 네. 걸리는데 학교에 네? 원래 못 가는 장소였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안 걸리면 되죠.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져서 아쉬운데 대신 네. 뭐 한강 시민공원이라든지 네. 호수공원 이런 데서 인라인 많이 타더라고요. 네. 자전거도 많이 타고. 네. 네. 그래서 타면서 이제 그때 좀 어린 나이였지만 딱 봤더니 그 앞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와 저기에는 누가 살까? 저런 데서 꼭 살고 싶다. 저 위에서 밑에 한번 내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네, 거기는 주상복합 단지여가지고 네. 아파트는 거의 없고 네. 다 오피스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물론 이제 너무 소형도 좋다. 있지만 네. 대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강선마을 19단지가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 그쪽에 맨 끝에 있는 딱 아. 끝에 부분에 걸린 거예요. 유일하게 네. 걔가 지금 호수뷰가 보이고 네. 집 거실에서 노래하는 분수를 볼 수 있다고 네, 해가지고 네. 거기 예전에 네. 국민은행장이 사셨다고들 오. 하고 연예들도 많이 살았다고 그래서 하네요. 그 노래하는 분수가 있거든요. 그게 한 300억 정도 들여서 일산시에서 만든 300억? 건데 네. 고양시에서 네.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 다른 지역에서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저녁 8시에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강성마을 19단지에서는 집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 오픈한 다음에 야. 하루아침에 5천만 원이 올랐어요. 하루에. 그걸 보고, 아, 이게 야. 저런 거구나. 그래서 아. 이게 틀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오. 집에서 그걸 볼 수 있으니까. 노래하는 분수 뷰네요. 네. 네. 지금도 강선마을은 네. 가격이 탄탄하더라고요. 아, 일산에서 제일 좀 비싼 동네가 강선마을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호수뷰면 네. 이제 이런 뭐 몰색, 그러니까 이런 쇼핑몰 다 이용할 수 있고 역세권이고 하니까 인기가 되게 많은 아파트 중에 아니 하나죠. 근데 저도 이번에 이제 방송한다 그래서 시세를 이렇게 봤는데 아주 비싸진 않아요.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그렇죠. 예, 예. 선생님 옛날에 일산이 제일 비싸지 않았나요? 아, 분당이 제일 비쌌고요. 근데 분당과 거의 유사했었어요. 유사했었지. 그래요? 예. 탑 2였었는데, 와. 분당 같은 경우는 경쟁 신도시가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근데 이제 일산 같은 경우는 계속 생겼죠. 네. 파주 운정 신도시, 뭐 교화 신도시, 맞죠. 김포 한강 신도시, 삼성 신도시, 뭐 지축지구 오는지구, 고양시 주변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만 하면은 주저앉히고, 아. 오를만 하면 주저앉히고. 그러니까 다른 신도시들이 올라갈 때 네. 얘는 많이 못 올라갔어요, 일산 같은 경우. 비운의 그쵸. 비운의 신도시군요. 아니 기사 보니까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고점이 예. 2007년도였었는데 예. 고점 대비해서는 다 떨어졌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거의 절반 가격이에요. 진짜요? 네. 와.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사는 건 어때요? 근데 지금 고양시가 네, 네. 그렇죠. 예. 조정 지역이 아니 근데 실거주로 예, 실거주면 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실거주로 좋죠. 그러니까 뭐 네. 대형을 그렇게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지역은 일산이 아마 유일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호수공원이 가깝다, 뭐 백화점이 가깝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위치죠. 근데 자유로가 너무 밀리죠. 네. 그러니까 일산 조금 신도시만으로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네. 파주 교화 운정 신도시 입주한 다음에 더 많아졌죠. 와. 그리고 심지어는 김포가 또 많이 막히잖아요. 아. 일산대교를 살짝 넘어와서 네. 이렇게 강변문으로 오시는 야. 김포 시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신도시가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더 막히었죠. 그렇죠. 강남은 꿈도 못 꾸겠네요. 그러면 3호선이 있어요. 3호선 아. 전철역으로 강남까지 출퇴근할 수 있긴 한데 네. 1시간 이상 좀 너무 잡으셔야 되고 많구나. 문제는 또 앉아서 못 가. 힘들죠. 아. 또 이제 또 앉아서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M버스, 광역버스를 타야 되는데 네. 버스 편이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고 그것도 자유로나 강변문화가 막히게 되면은 그 부분은 또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도시들보다는 그래서 한강 이북에 있는 유일한 신도시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마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다른 거는 좀 다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교통하고 일자리에는 네. 조금 벗어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잠깐 그래서 이제 들었어요. 강북권역 있잖아요. 예. 종로구 중구에도 일자리가 많거든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30분, 40분까지 아, 올 수 그래요? 있으니까 네, 그 정도까지일 것 같습니다. 네. 강남에 출퇴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주부님들은 좋으시겠어요.
보통 출근 안 하시구나. 예, 분당도 그렇고 일산도 그렇고 네. 한 번 이사 들어가시면 안 안 나오세요.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네. 분당만큼이나 네. 정말 일단은 학군, 네. 뭐 후곡학원가, 음. 백마학원가 학군이 또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음. 사실은 이 쇼핑몰들이 네. 너무 많아요. 오. 킨텍스 주변에 그렇죠. 아 정말 없는 게 없고 네. 일단 현대백화점 들어와 있다 그러면 네. 뭐 그 주위는 뭐 빅마켓이라 그래서 음. 회원제부제 롯데 거 롯데에서 하는 예. 회원제 네. 것도 있고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부터 시작해서 이마트 타운. 예 이마트 오. 타운 예 이마트 타운 있죠. 네. 뭐 홈플러스 있고 또 뭐 그 우리 아이들 있는 사람도 좋은 게 또 음. 원마운트라고 그러니까 스키랑 수영을 같은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야, 이 사실 좋다. 사철 내내. 그리고 그 옆에 또 오. 아쿠아플라넷이라고 대형 수족관 음. 하나에서 만든 예, 하나, 제일 큰 하나. 또 예, 수족관이 있고요. 그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 동구에도 사실 지금 이게 다 서구에 몰려 있는데 음. 동구에도 사실은 기존에 이런 뭐 백화점 플러스 음. 모든 그런 시설들이 다 있기 네, 때문에 롯데백화점도 있고요. 예, 롯데도 대형 병원도 있고. 3개나 예, 있고. 맞아요. 오, 그래서 좋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산이나 찾아봤더니 일산에 산은 많이 없더라고요. 네. 네. 낮은 산? 그죠? 네, 그렇죠. 낮은 막- 산. 고양산이라 막동산 그래서 높이 정도? 예. 네. 고양산이라 그래서 네. 저 이제 고양시 북쪽에 있는 산이 이제 있는데 100m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 내에는 정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예. 있어요. 50m입니다. 그러니까. 50m? 네, 그러니까. 산이라고 좀 민망한데 그러니까. 정발산 공원이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니 장- 근데 없더라고. 그 정발산 공원 앞에 이제 정발중학교 근처에 네. 고급 주택단지들이 아, 맞아. 너무 예쁘게 있는 단독주택. 거예요. 단독 예. 주택단지들이 음. 지금도 신축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차를 한번 쭉 돌아봤는데 그 서판교에 맞아요. 그런 고급 예. 주택단지들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좀 다닥다닥 붙어서 약간 답답해 보이긴 했는데 네. 거기 보니까 또 이거 또 이런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방송국이 있어요. MBC, SBS 방송이 있어서 네. 드라마 촬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급 그런 주거단지 찍을 때는 거기서 찍었어요. 그 거기군요. 네, 그러니까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거기서 찍었는데 어. 또 지금 낡았잖아요. 거기서 25년이 넘었다 보니까 네. 이제 판교라든지 또 광교라든지 또 새로운 데를 찾고 있죠. 요즘.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세가 생각보다 이제 비싸진 않아요, 일산이. 네네. 그런데 보통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 이제 이게 조정 지역으로 이제 묶이고 하는데 이 일산도 조정 지역으로 묶였더라고요. 아니 저는 사실 음. 일산만 봐서는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왜 조정지역에 묶였을까 사실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네. 삼성 때문인지 아닙니다. 삼성은 덕양구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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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가 서구 동구가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킨텍스 부분들의 신규 공급이 있었고 거기가 좀 많이 올랐어요. 음. 신규 분양도 잘 됐고 아. 항상 신규 분양이 있는 데들이 보통 그런 지역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킨텍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고양시가 제일 비싸요. 네. 지금 분양가도 거의 5억 이상 분양을 했고 오. 피가 2억, 3억 붙어가고 예, 거의 맞아요. 7, 8억 예. 정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맞아요. 일산 통짜 제일 비싸기 때문에 음. 보통 그렇게 기존 주변 아파트보다 높은 시세가 형성된 지역들이 있으면 조정 대상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킨텍스 주변의 대형 그런 개발 호재 때문에 올라지 않았어요. 지정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럼 이제 청약 생각합니다. 과열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지정이 된 예,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구일산, 일산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조정 지역 딱 묶였어.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은 집값도 오르지 않았고 떨어졌는데 네. 지금 이제 거래하기도 쉽지 않고 이제 가격도 잘 못 받고 이러신 분들은 좀 억울하시긴 할 것 같아. 예. 단기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차피 부동산 투자는 중장기로 하셔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장기적으로 갖고 가신다고 하면은 워낙 시세가 낮기 때문에 더 빠질 염려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또 부동산 호황이 오게 되면 조금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좀 이렇게 또 매도하시고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쪽 말고 SBS 쪽 있잖아요. 탄현 쪽. 네. 예. 그쪽에도 새 아파트들이 한 몇 년 전에 진 아파트들이 있고 하는데 거기는 가격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제 선배가 거기 살아요. 덕이지구? 덕이지구. 아니, 예, 사실 맞아요. 그때 덕이지구. 덕이지구가 되게 안타까운 예. 게, 뭐 SBS 들어오고 그래서 분양할 때는 굉장히 아마 많은 호재를 갖고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교통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네. 아직은 앞에 상권이며 뭐 학권 이런 게 음. 많이 좀 이제 아직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가 분양을 제가 알기로는 7억대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네. 지금 3억 8천 정도. 와, 그렇게 시세가. 빠졌어? 예. 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안타깝더라고요. 조금 더 가서 또 정말 멋지게 진 아파트 있잖아요. 네. 위시티인가? 식사지구. 식사지고, 거기 식사지고. 네. 식사하셨습니까? 식사지고. 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거기도 분양 7억대 했는데 네. 걔는 그나마 좀 나아요. 걔는 4억 8천 정도 하더라고요. 시세가요. 근데 식사지구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갔더라고요. 네. 많이 갔는데 거기가
신분당선 동국대학교가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동국대학교 여기에 신분당선 연장된다고 하면서 이제 분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사실 너무나 먼 이야기다 보니 확정도 안 돼 있었고요. 예. 말 그대로 그냥 호재 그러다가 교통도 별로 안 했었던 좋고 거죠. 하니까 네. 근데 식사2가 지금 밑에 또 많이 이제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네. 식사2가 조성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식사 원 같은 경우는 중대형 위주로, 그러니까 대형 위주로 구성이 됐고, 식사 2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 위주로 구성을 할 텐데, 입지 조건 자체가 좋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게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신도시가 25년 차가 넘다 보니까 낡았잖아요. 아까 지난주에 중동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새 아파트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산 신도시 주변에 새 아파트 공급에는 일단 1차적으로 관심들이 갔거든요. 그래서 2008년, 그러니까 일산도 92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9년도에 아까 식사지구, 덕이지구 그때 다 입주를 한 것들이거든요. 그때 새 아파트로서 처음엔 이제 호재를 받았는데 당장 만드는 걸 봤더니 벌판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드는 거 보고 사람들이 이제 분양을 포기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그게 갔던 거였었고요. 그리고 할인 분양 했고 지금까지도 미분양이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덕이지구 같은 경우 할인 분양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초역세권이거나 학원가 형성이 돼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교육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일산 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런 이제 호수공원 주변에 있는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학군 근처를 가야 되는데 두 개를 다 갖추지 못한 입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라는 호재 빼면은 좀 아무것도 없는 입지가 된 거죠. 그럼 앨리스 대표님, 일산 신도시 관심 있는 분은 일산의 어느 아파트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지금 일산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핫해요. 사실 가봤더니 왜 핫하냐면 GTX-A 때문에 굉장히 핫해요. 사실은 파주 운정도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파주 운정 얘기 잠깐 했는데 사실은 일산 킨텍스가 지금 이렇게 조정적으로 묶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하지만 킨텍스가 이렇게 피가 2억 5천 3억까지 붙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킨텍스 역에 GTX-A가 이제 들어서는 게 확정이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더 핫하거든요. GTX-A 역이 따라서 그 다음에 대곡역. 사실은 이 대곡역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경의중앙에 있잖아요. 경의중앙이든 3호선이든 뭐 여기 GTX-A든 다 여기 대곡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일산의 큰 그림을 그려서 봤을 때는 정말 교통 편의성이 굉장히 개선이 되는 말 그대로 정말 뭐 강남을 바로 갈 수 있는 삼성을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대형 호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로 단기가 아닌 장기로 봤을 때는 일산 신도시 자체가 다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좋아도 그 중에서 다 가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번 주말에 이 폭구경 겸해서 일산 신도시 오랜만에 인라인 타러 한번 가려고 하는데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좀 볼 아파트 몇 군데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지금 뭐 아까 강선마을 얘기했잖아요. 강선마을 뭐 식구단지는 뭐 너무나 다 잘 아는 적이고요. 지금 강선마을 식구단지 말고 신우 식구단지라고 있더라고요. 신우 식구단지가 사실은 그 끝쪽에 있었어요. 이쪽 제 끝에 있어서 인기가 없었는데 GTX-A가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원래는 그 2015년도에는 3억 초반대였는데 지금은 뭐 2억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5억 초반대로 이제 급상승했다고 하는데 이만큼 GTX-A가 이제 파급부가 큰 것 같으니까 그 주위로 조금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좀 있으면 소형, 왜냐면 여기도 또 신혼부부 또 있고 연수 드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일산에요. 인사들은 안 가세요. 그래서 그 호수공원 건너오니까 노인복지관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어르신들 막 당구 치고 계시더라고요, 갔더니. 거기 그래서 뭐 태영, 부경, 뭐 동성 뭐 이런 아파트들이고요. 아니면 일산은 그래도 아직은 학원가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후곡 학원가가 좀 더 요즘 핫하더라고요. 후곡 학원가 근처로 해서 뭐 한양 LG 뭐 그다음에 건영 롯데 요 정도 있고요. 좀 이군 투자다 그러면 사실 일산역에 여기 뭐 현대나 한진인가요? 그쪽으로도 이군 투자인데 거기 좀 대형인데 실거주로 좀 있으면서 하기엔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야, 그냥 몇 군데만 이렇게 좀 찍어달라고 했더니 지금 한 3, 40군데 아파트를 이번 주말도 역시 바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호재는 GTX-A예요. 확정이 됐고 공사를 착공할 거기 때문에 킨텍스역에서 삼성역까지 딱 18분 정도 걸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도가 아니라 역에서 역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역까지 가는 시간들을 보셨을 때
집에서 삼성역까지 가는데 한 40분 정도 안에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관심적이다. 그러니까 마을버스를 타든 도보든 뭐 환승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거의 일산이 다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킨텍스역만 보시는 게 아니라 대공역에서도 쓰거든요. 네. 대공역 주변에 보면 백석동이라는 데도 있고요. 덕양구긴 하지만 화정동이라는 데도 있고, 뭐 능고 행신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다 호재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호재는 또 소사 원시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이제 1차 개통은 부천까지 오는데 그게 대공역까지 또 연장이 된단 말이에요. 예. 내년 안에. 그렇게 되면은 쿼트러플이 돼요. 그러면 또 백석역 주변 같은 경우, 화정동 같은 경우는 또 대박 입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없지만 GTX가 착공돼서 준공돼서 개통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아마 5년, 6년 정도 걸리겠지만 그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명함이 있다고 하죠. 네, 지금 이제 두 분께서 좋은 것들, 좀 호재 얘기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전에는 직접 찾아보시면서 좀 밝은 것 말고 좀 어두운 것도 또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최종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직접 물어보러 스튜디오에 찾아왔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예. 황은미 씨,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부산에서 오셨다고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소개 자료를 받고, 저는 오늘 저희가 이제, 부산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네. 부천인 줄 알았어요. 네, 부산입니다. 네. 네. 뭐 어떻게 오셨나요? 운전해서 아니면 KTX 타고? 전 차가 없어가지고, 네. 버스 타고 왔습니다. 버스 고속버스. 타고? 네네. 그럼 뭐, 무슨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어디 아파트를 장만할까요? 라는 질문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부산에서 저희 찾아라 돈 버는 부동산까지 오신, 이유. 어떤 거죠? 네, 저는 부산 진구에 예. 전포동 카페거리라고, 예. 네, 작년에 2017년에 뉴욕타임즈에서 세계에서 꼭 가봐야 되는 관광지 중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하여튼 여기 전포동 카페거리가 유명하죠. 이렇게 추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몇 년 전부터 전포동 카페거리라는 거를 진구청에서 굉장히 많이 특화거리로 내세우고 있고요. 저는 6년 전부터 전포동 카페거리라는 거리가 생기기 전부터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고요. 직접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저는 기술자 겸 관리자 겸 멋지다. 소상공인입니다. 이게 이렇게 빵 만드시는 우리 제빵사신 거죠? 네네. 뭐라고 하죠? 이름은? 파티쉐? 아니, 파티쉐는 디저트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그냥 제빵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빵사라고? 네. 영어로 따로 이렇게 말을 안 브랑제라고 하는데, 브랑제라고 보통 많이 하죠. 집을.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인식이 그냥 파티쉐, 삼순이 때문에. 그 정도. 삼순이. 무조건 파티쉐로. 그럼 이제 직접 빵도 만드시고 이제 카페도 운영 하시다가 어떤 일이 있으셨나 봐요? 저희가 지금 6년 차라고 했잖아요. 상가 임대차가 5년까지인데 이게 저희 작년에 5년 되기 딱 한 달 전에 집주인께서 나가라고는 얘기하신 게 아니고 재건축을 할 건데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를 올리는 것 때문에 그러는가 해서 올려드리겠다 아니시라고 또 하시고, 그러면 재건축을 하시는 거면 좀 시간을 기다려 드릴 테니까 좀 우선권이라도 주면 안 되겠냐. 다 안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부처에 민원도 다 넣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다른 방법도 없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젠트리피케이션이죠. 일종의 그런 거. 속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부산이나 지금 대표적인 게 서울이고요. 이렇게 이제 상권이 커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상가 임대료를 좀 많이 올려주다 못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영세 그런 이제 상인들이 좀 밀려나시고 또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보통 그 입지를 대체했었었죠. 임대차 보호법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재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건가 봐요? 근데 한 달 전에 통보했다는 것들은 조금 유효하고요. 보통 1년 정도 보통. 왜냐면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워낙 투입된 자본들이 많기 때문에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입지도 좀 찾게 되면 좀 여유를 드려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한 달 전에 나가라고 통보하는 건 조금 제가 봐도 많이 부당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한 5년 정도 운영을 하시다 보면 네. 이제 단골들도 많이 생기고 좀 많이 좀 알려놨고 다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다른 데로 가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상가라는 건 이제 부가가치가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5년 동안 쌓아온 부가가치가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 집의 임대료가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그 상가 원래 주인, 그러니까 그 건물 주가 잘한 게 아니라 네. 상가 운영하시는 분이 맞아요. 잘해서 가치가 네. 올라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익 쉐어가 필요한데 예, 어떤 선생님인지 모르겠지만 좀 마음이 안타깝네요. 네. 저도 어떻게 답을 해드려야 될지. 지금 어떻게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뭐 대비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네. 건물주가 돼서 장사를 해라 이러는 정말 성의 없는 와. 부산시죠? 부산시에서 네. 그런 답변을 하시고 네. 그 지금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상공인 분들이 네. 뭐 안 모이니까 네. 탓하지 마라. 이걸 약간 좀 부드럽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관련된 지원 사업,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돼서 소상공인들이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걸 좀 다 알아보고 했지만 건물주가 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지원 사업도 네. 다 건물을 사야지 대출 저리로 해주는 것밖에 없고 아니면 뭐 정한되면 재개발을 해라. 뭐 최소 3명인가 5명 이상이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뭐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 전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 게 뭔지만 알아보고 있고요. 네. 네, 법률적인 거 이런 걸 다 물어봐도 아무 답이 없어요.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치. 거기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그렇죠. 나갈 거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폐업 컨설팅 받고 있고요. 네. 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예. 한 2개월 전쯤인가 주인이 내용 증명을 보내셨어요. 음. 갑자기 뭐 7월까지 나가라. 그래서 저희가 대답을 확실히 안 했더니 뭐 한 1, 2주 뒤에 내용 증명을 보냈었어요. 저희가 6년이 되는 딱 그 날까지. 네,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냥 계약 만료 나가는 걸로 그렇게. 네. 그 컨설팅 하시는 분한테는 어떤 컨설팅을 받으시는 건가요? 그냥 폐업을 했을 때 뭐 세금 관리라든지 아. 사업자 뭐 이런 폐업이라든지 어차피 뭐 용도 소송인가 그런 걸 해야 재건축 할 수 있다고 뭐 아마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이런 기자재 같은 걸 어떻게 팔고 뭐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거죠. 문을 닫는 그건 컨설팅이 아니잖아요. 사실 예. 저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굳이 할 수 있는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그거 아니면 건물 사가지고 그건 사가지고 이미 산 건물로 대출을 받는 것밖에 없으니까 네.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 컨설팅. 그럼 혹시 같은 처지에 취한 그 상인들이 그 전포동 내에 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6년째니까요. 예. 많이 바뀌었거든요. 거의 다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거의 다 반 이상이 거의 재건축을 한 건물인데 네. 상식을 좀 벗어나는 그런 게 좀 많아요. 네. 네.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네, 거라서 그거는 뭐 저희는 어차피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부동산을 찾아다니는 것들이 저희 주요 업무일 것 같은데 네. 전포동만큼은 아니지만 부산에서도 조금 더 그런 상가가 좀 많이 발전할 만한 지역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같이 좀 젠트리피케이션 나오신 분들끼리 좀 그 상권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상권이 북항 쪽이에요. 네네네. 북항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항 언덕 쪽으로 쫙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중국. 네네. 거기 보면 지금은 상권 형성이 안 돼 있지만 네네. 100% 상권이 생길 거거든요. 네네. 그런 적들 미리 좀 선점해 가셔서 이번에는 건물주란 아니더라도 그냥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하나 좀 미리 좀 선점하시는 게 전포동은 많이 쌀 거예요. 아마 좀 네네네. 전포동에 임대하실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은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이제 부산에서 오신 우리 황은미 씨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다른 때와 틀리게 조금은 좀 안타깝고 네. 저희가 어떻게 확실하게 어떻게 좀 말씀을 못 드려서 네. 좀 아쉽기도 합니다. 대신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두 분의 전문가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옮겨서 하실 지역이라든지 상세하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음. 좀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긴 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운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좀 대체적으로 좀 일할 수 있는 부동산 입지를 좀 만들어주는 좀 방안들도 지자체에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끝으로 앨리스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좀 안타까워서 갑자기 분위기가 네. 막 이렇게 네. 다운됐는데 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찾아봐드리고 싶은데 네. 예, 끝나고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네, 끝나고
지역을 좀 찍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찾아라 돈 버는 부동산. 오늘은 일산 신도시 편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말 맞으셔서요,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친구분과 또 연인분과 일산 신도시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꽃도 보시고, 호수공원도 한번 들려보시고, 킨텍스도 한번 구경하시면서, 오늘 찾아라 돈 버는 부동산에서 우리 앨리스 대표님과 김학년 소장님이 추천해주신 아파트도 한번 쭉 한번 다녀보시면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찾아라 돈 버는 부동산.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